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주 금요일 잭슨홀 기자회견을 통해 4년 만에 첫 금리 인하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가운데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 폭이 아니라 경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준 위원 대부분은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고 올해와 내년에 걸쳐 여러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리 인하 폭보다 경로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9월에 25bp 인하든 50bp가 내려가든 부차적인 문제일 뿐 한동안 금리 인하가 지속된다는 게 핵심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기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구체적인 금리 인하 폭에 대한 침묵을 통해 비컷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파월 의장이 점진적 및 체계적 같은 특정 암호어를 완전히 피했다며 노동시장이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크게 악화할 경우 더 큰 폭으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분석했습니다. 잭슨홀 컨퍼런스에 참여한 여러 경제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경기 침체가 아닌 둔화를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다이넌 경제학 교수는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꽤 견고해 보인다며 과거에는 이러한 실업률 상승이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실업률의 상승은 지난 몇 년 동안 이민이 크게 증가하면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서 앨런 블라인더 전 연준 부의장은 연착륙을 위해서는 비행기의 속도를 줄여야 한다며 경기 침체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15%보다 훨씬 높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과 중국 채권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고 니케이 아시아가 보도했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노무라 등 자국 투자자들이 이달 17일까지 일주일간 해외 장기 채권을 1조 8,500억 원 규모로 순매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연내 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미국의 국채는 7조 4,100억 원, 이미 두 차례 인하를 단행한 중국의 국채는 6,676억 원 순매수한 반면 유럽 채권의 경우엔 1조 9,600억 원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 이 말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한 말인데요. 사실상 9월 금리 인하를 선언하면서 미국 증시는 크게 환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주요 3대 지수 모두 1% 넘는 상승세로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을 했고요. 물론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는 향후의 데이터를 더 지켜보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따라서 앞으로 발표가 될 고용 지표나 또 PC 지표 등 이러한 경제 지표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번 주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이 미국 증시를 크게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우리는 또 어떤 대응법을 가지고 가야 할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해선시대가 도와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자국의 7월 내구재 수주가 예측치인 4%보다 2배 이상 높은 9.9%를 상승한 반면 운송업 항목을 제외한 근원 내구재 수주는 전월 대비 0.2% 감소하며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23시 30분에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GDP 나우를 공개합니다. 내일 4시에는 일본 중앙은행 BOJ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하고 15시에는 독일 연방통계청이 자국의 3분기 GDP 수정치를 내놓습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정말 중요한 시기에 또 이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셨습니다. 잭슨홀 미팅 관련해서 1타 강사이시죠. 성견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금요일이죠. 금요일 밤에 잭슨홀 미팅 연설문이 공개가 되고 시장은 굉장히 조금 큰 폭으로 일단은 오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일단 좀 보합권 그리고 좀 마이너스 지역에서 일단 가격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입니다. 2022년 8월부터 우리 국내에서는 잭슨홀 미팅에 관해서 거의 대부분 관심이 없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2022년부터 잭슨홀 미팅에 대한 리뷰를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23년은 사실 별거 없었고요. 24년은 굉장한 뉴스들이 그리고 연설문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일목요연하게 짧은 시간 안에 100%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 이후에 어떤 발언들이 나왔고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한 내용이 어떤 것을 시사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방송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희 해선시대가 오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방송 이후에도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 방송 중간중간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지난주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 이후 양봉 마감을 한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은 일봉상 음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이 크지는 않고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약보합권으로 전환을 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0.32% 정도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큰 추세가 보여지지 않고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 어떻게 또 우리가 풀이를 해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관련 이슈는요. 파월이 피벗을 시사하면서 미 증시가 크게 상승한 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주요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또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리고 중소형주로 구성이 된 이 러셀 2000 지수가 3.2% 가깝게 오르는 특징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9월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서 공식화되면서 다시 한번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분위기였고요.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금리 인하 속도로 옮겨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파월이 점진적 혹은 체계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빅컷에 대한 희망도 남아있는 분위기이고요. 원래는 내년 6월까지 175bp 인하를 가장 유력하게 시장은 봤었는데 200bp까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일단 금리 인하를 공식화하면서 매수 심리가 살아난 분위기인데 네, 추후에 더 상승을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현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건데 네. 무조건적으로 현물이나 선물이 오른다라는 장밋빛 미래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차후에 조금 있다가 제가 일단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잭슨홀 미팅 리뷰를 일단은 자연스럽게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오늘은요, 여러분 잭슨홀 미팅을 완전히 일단은 해부를 해보면서 저희가 이제 해선 시대이기 때문에 해외 선물 위주로 일단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계 은행이죠. 세계 제1위 은행입니다. 우리 페드의 어떤 전략, 통화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이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이런 미팅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하시든 국내 선물을 하시든 해선을 하시든 코인을 하시든지 간에 매크로 시장에 대한 분석은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일단은 하셔야 되고 금요일 날 밤에 일단은 잭슨홀 미팅 연설문이 공개가 됐고 주말간 여러 가지 매체들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오늘 서울경제TV 여러분들 보시는 뭐 주식하시든 현물하시든 상관없습니다. 보시고요. 제가 정확한 진단, 해석 일단은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을
아셔야 되는데요. 자, 금리는요. 지금 5.5%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5.5%로 돼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0.25%였어요. 그렇죠? 0.25%였습니다. 이렇게 2022년 2월까지 0.25%였고요. 3월 17일에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5.5%를 일단은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0.25에서 시작해서 5.5까지 약 20배를 거의 1년 반 만에 금리를 20배를 올려버린 겁니다. 자, 여기에서 주목하실 거는 여러분 뭐였죠? 우리가 어떤 기준금리, 페드의 기준금리의 상단이 어디까지 될 것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으되 대신 제가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플레보다 기준금리가 높아야 된다. 금리로 인플레를 찍어 누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금리가 인플레를 찍어 누를 만큼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가 5.5%, 인플레이션은 CPI 기준으로 지금 2.9%. 그래서 금리가 인플레를 누르는 이런 미국이 정말 전통적으로 통화 정책으로 쓰고 있는 이런 모습 일단 보이고 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CPI가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 PC가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PC가 월등히 상위 개념입니다. 상위 개념. 예. 품목도 더 많고요. PC가 품목도 더 많고 어떤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는요. PC가 맞고요. 제가 지금 이거 따온 거는 어디서 따왔냐면 페드 홈페이지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페드는 PC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CPI보다 PC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 CPI가 각광을 그렇게 받았느냐, 왜 이렇게 포커스를 받았느냐? CPI가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9.1%까지 올랐었습니다. 2년 전에.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2.9%까지 내린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CPI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PC가 더 중요한 겁니다. 품목이 훨씬 더 많고요. 굉장히 디테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물가에 대한 어떤 지표를 구성하는 게 PC가 훨씬 많습니다. CPI보다. PC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PC는 2.5%. 이번 주 금요일에 PC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표 3개 치시기 바랍니다. PC 현재 2.5%.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게 얼마인지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실업률인데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코로나 팬데믹 때 굉장히 많이 치솟았다가 안정적으로 완전 고용 상태로 가고 있어요. 자, 완전 고용 상태로 가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완전 고용에 대한 실업률은 제가 몇 프로라고 말씀드렸죠? 4%대입니다. 4.0%대예요. 자, 무슨 얘기냐? 미국은요, 어떤 그 일에 대한 질을 상관 안 하고 내가 일을 하고 싶어요. 노동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이 잡을 선택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완전 고용 상태는 4.0%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올라서 4.3%입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뭐 3.7, 3.6에서부터 올라가지고 4.3이에요. 자, 잭슨홀 미팅에서 지금 이런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2022년부터 미국의 금리 인상 때부터 말씀을 쭉 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경제학적으로 기본적으로 인플레를 잡으려면 떨어뜨리려면 뭐가 올라야 된다? 실업률이 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전통적인 거고 상식적인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업률이 오르고는 있죠. 오르고는 있는데 전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실업률 7에서 8%까지는 올라야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미국이 원하는 인플레이션이 딱 잡힌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업률이 7에서 8%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자, 그래서 이 현상을 페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지금 실업률은 4.3%고 완전 고용은 4.0%다. 실업률이 지금 오르고는 있으되 아직 실업률이 높은 것은 아니고 노동시장은 괜찮다. 오케이다. 단. 자, PC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노동시장에 대한 지표는 언제 발표가 됩니까? 매월 뭐예요? 첫 번째 주, 첫 주에 발표가 됩니다. 구인이직 보고서, 졸트라고 부르죠? 구인이직 보고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다음에 ADP 비농 실업률 전부 다 뭡니까? 매월 첫째 주.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번 주에 물가지표 발표가 나고요. 다음 주에 노동지표가 다 발표가 납니다. 이거를 보고 제가 일단 결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보고요. 8월 마지막 주에 물가지수 보고요. 9월 첫째 주에 노동지표 보고요. 자, 9월 둘째 주에 뭡니까? 물가지표 CPI 보고요. 그 다음에 뭐가 발표가 나요? FOMC.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인지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인지 요거 일단은 다 보고 9월 달에 결정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특히나 주식하시는 분들 이 방송 굉장히 잘 들으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 내가 가진 그 종목 하루 종일 보고 계시면 그게 옳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아셔야 되는 건 숲을 보셔야 된다라고 항상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죠? 그 숲이요. 제가 결론 내드릴게요. 그 숲은 이겁니다, 여러분. 네. 미국이 어떤 통화 정책을 쓰는지, 재정 정책을 쓰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바뀌게 되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숲을 보신다라고 해서 이상한 거 여러 가지 보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방금 전에 정답을 드렸습니다. 숲은 이겁니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8월 마지막 주와 9월 첫 번째 주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남아 있다. 자, 이게 좀 문제기는 한데 GDP입니다. 그 2쿼터 GDP가 2.8%거든요. 2.8%인데 이게 3쿼터, 4쿼터에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GDP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다. 일단 이렇게 해서 잭슨홀 미팅 리뷰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간단한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잭슨홀 미팅이 예전에도 조금 중요하긴 했어요. 여러 가지 미국 경제 변곡점이 생길 때마다 잭슨홀에서 페드 의장들은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 세계 금융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실전 매매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금융인이십니다. 현물을 하시든 주식을 하시든 코인을 하시든 해선을 하시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도 금융인들이시고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서 미국의 세계 은행이잖아요. 미국 중앙은행은 미국 중앙은행의 의장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지 지켜보셔야 돼요. 자, 그럼 2022년, 23년은 사실 별건 없었고 2022년과 24년이 굉장히 큰 변곡의 어떤 그런 순간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2022년은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자, 2021년 말까지는 소위 얘기해서 파월 의장이 뭐 선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예요? 금리 인상 없다. 금리 인상 없다. 금리 인상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 달 만에 그냥 말을 바꿔버렸죠. 금리 인상 전격적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8월에 잭슨홀 미팅 이때 나왔습니다. 이때 나와서 전 세계 금융인들의 눈이 주목을 했었죠. 무슨 얘기를 할까? 세계 금융 경제 대통령이죠. 경제 대통령인 파월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근데 10분도 안 돼서 자기 할 말만 하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쇼킹한 내용이었죠. 첫 번째 뭐예요? 가파른 금리 상승을 예고했어요. 불과 반년 전만 해도 금리 인상 정책,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분이 불과 반년 만에 가파른 금리 상승을 예고를 해버렸고,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혹독한 시련을 예고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자,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뭡니까? 우리는 인플레를 잡을 것이다. 2022년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는 우리가 다 견뎌야 된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 자, 세 번째 뭐냐면 2023년, 그러니까 2022년에 2023년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줬습니다. 이게 뭘로 지금 통합니까? 우리가 금리 상승을 통해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잡겠다. 그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 경기 침체가 오든 어떤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무조건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게 2022년 8월 잭슨 홀 미팅의 핵심이었습니다. 굉장히 쇼킹했죠. 왜냐? 그 전까지 파월은요, 스탠스가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매파적인 것, 비둘기적인 것, 뭐 헉시도 아니고 도이시도 아니고 굉장히 조금 어중이 떠중이한 그런 스탠스를 취했는데, 여기에서부터 그냥 확 바뀌어버렸어요. 뭐예요? 무조건 금리 인상이에요. 무조건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겁니다. 자, 2024년 잭슨 홀 미팅에서는요, 한마디로 자화자찬, 조금 좋은 얘기로 하면 자신감 뭐예요? 뿜뿜. 왜요? 일단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인플레이션이 9.1%에서 CPI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이 9.1%에서 2.9%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자화자찬의 자신감 뿜뿜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통화정책 변경을 시사를 했어요. 자, 통화정책이라는 건 뭡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펴는 정책을 통화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페드가 통화정책 변경을 시사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뭘 했습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았고요. 금리 인상을 급격히 한 다음에 1년 넘게 뭐예요? 금리 동결을 했어요. 그러면 추후 과정을 보고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금리 인하죠. 그죠? 여기까지는 뭡니까? 여기까지는 긴축. 돈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뭐예요? 확대 재정. 확대입니다. 돈을 푸는 거거든요. 자, 지금 그러면 어떻게 얼마를 풀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을 일단은 명확하게 했다. 금리 인하를 일단은 시사를 했다. 자, 두 번째, 연착륙 시사했답니다. 자, 2년 전에는 혹독한 시련을 얘기하면서 경기 침체를 동반해도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경기 침체 없을 수 있다. 연착륙. 경기 침체 없을 수 있다. 오더라도 진짜 약기 온다. 연착륙을 시사를 했다. 세 번째, 자, 2023년에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었는데, 지금은 뭐냐면 데이터에 의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자, 보세요. 데이터에 의해서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다. 이게 제가 아까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PC. 8월 말에 PC. 두 번째 뭡니까? 9월 초에 노동지표. 네, 요 두 가지.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는 없지만 알파가 있죠? 이게 뭡니까? 9월 둘째 주. 9월 둘째 주 정도에 발표가 날 CPI, 소비자 물가 지표. 요거를 본 다음에 뭡니까? 9월달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일단은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2024년 잭슨 홀 미팅에서는 굉장히 자신감에 찬 얼굴로 굉장히 여유롭게 연설문을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잭슨홀 미팅 리뷰를 제가 좀 해드리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그러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됐으며,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어떻게 됐고,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시죠? 그렇죠? 자, 궁금하시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6페이지, 18페이지 정도 되는 연설문인데요.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어저께 주말 특강 하면서 주말 특강 하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이런 기본적 분석, 매크로 시장 분석을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을 하시든 선물하시든 코인 하시든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제가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공개 방송 일단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많은 연설문 중에 딱 이 단락만 보시면 모든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자, 영어로 일단은 돼 있는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우리 앵커님한테 제가 마이크를 넘겨서 직역을 일단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제가 이건 일단 보셔야 돼요. 영어로 돼 있어도 바로 제가 의역을 통해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제가 나설 때가 됐는데 어떻게 영국 발음을 원하시는지 미국 발음을 원하시는지 네, 알아서 하세요. 네,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설문을 좀 읽어보면은요. The time has come for policy to adjust.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습니다. The direction of travel is clear. 정책의 방향은 분명하며 and the timing and pace of rate cuts will depend on incoming data, the evolving outlook, and the balance of risk. 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는 향후 발표될 데이터 그리고 변화될 전망, 리스크의 균형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We will do everything we can to support a strong labor markets as we make further progress toward price stability. 우리는 강력한 노동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물가 안정을 향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With an appropriate dialing back of a policy restraint, there is good reason to think that the economy will get back to 2% inflation while maintaining a strong labor market. 정책 억제력을 적절하게 조절을 한다면 경제가 강력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2%대 인플레이션 상승률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The current level of our policy rate gives us ample room to any risk we may face, including the risk of unwelcome further weakening in labor market conditions. 현재 정책 금리 수준은 원하지는 않지만 노동시장이 더 약화할 수 있는 위험을 포함해서 모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이건 그냥 정말 그냥 네. 직역을 한 거고 이제 의역을 해주시죠. 자,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우리 앵커님 잘하셨다고 한 번씩 좀 날려주시고요. 네. 자, 좋습니다. 이 단락만 보시면 돼요. 사실은 직역을 하셨는데 의역을 할 거는 거의 없고 제가 요소 여러분들 이해되기 쉽게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단락이죠. 이게 뭡니까? 통화정책의 변화를 일단은 시사를 했죠. 뭐예요? 정책을 변화시킬 어떤 그런 타이밍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백그라운드 지식에서 설명드린 거죠. 지금 금리 인상에서 동결을 1년 이상 하고 있고 다음에 뭐예요? 인하를 하고 있다. 인하하겠답니다. 인하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우리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행동을 하려면 그리고 이 사람들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들이 행동을 하려면 어떤 정책을 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죠? 명분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어떤 명분이 필요하느냐? 확실하게 얘기는 해요. 우리가 이제 트래블이라는 단어를 파월이 굉장히 이제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굉장히 좀 많이 쓰는데 이런 여정이라고 여정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좀 아름답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갈 방향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죠. 시기. 그리고 뭡니까? 페이스. 속도 조절. 이거는 뭐예요? 금리 인하의 어떤 조절, 페이스 조절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0.25%를 내릴 것이냐, 0.5%를 내릴 것이냐. B컷이라고 일단은 지금 표현을 하는 게 0.5% 정도 됩니다.
0.5%를 내릴 것이냐, 0.25%를 내릴 것이냐, 그리고 계속 연달아서 내릴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내리고 시장 상황 보고 다음 달 FOMC로 갈 것이냐. 이게 뭐예요? 페이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타이밍과 이런 페이스 조절은 뭐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이 돼 있느냐?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에 의해서. 향후에 들어올 데이터. 이게 뭐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뭐죠? 이번 달에 PC. 다음 달 초에 뭡니까? 노동지표. 이 노동지표는 뭐가 있어요? 구인 이직 보고서.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실업률. 플러스 알파라고 제가 표현을 한 뭐예요? CPI. 소비자 물가지수. 이것들을 향후에 들어오는 이 데이터들을 보고 나서 타이밍과 페이스 조절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뭐예요, 이게? 금리 인상하겠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입니다. 죄송합니다.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단락만 보시면 돼요, 사실은. 제가 오늘 갖고 온 이 단락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향후 데이터에 의해서 금리 인하의 시점 및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아실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아실 수가 있어요?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제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다 알려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이해되시죠? 예. 내일 일단은 참가하세요. 내일 일단 공개 방송 참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신감의 표현을 이 단락에서 자신감의 표현을 일단은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앰플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이건 제가 수학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굉장히 쉽습니다. 룸이에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룸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좀 많이 쓰는데 이게 뭡니까? 공간입니다. 공간. 어떤 공간이 남아 있느냐? 자, 여기에서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거든요. 요거. 자, 요거. 어떤 어려움이 직면을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냐면 여기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요. 노동시장의 상황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노동시장의 상황이 약해진다, 약화된다, 혹은 악화된다. 약화된다 혹은 악화된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자,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보죠. 노동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건 뭡니까? 고용이 활발히 일어나고 실업률이 뭐예요? 낮은 상태가 뭐예요? 노동시장이 강한 상태겠죠. 상식적으로. 그럼 노동시장이 약화되거나 뭡니까? 악화된다라는 건 뭐예요? 고용이 감소하고 고용이 불안정하고 실업률이 뭐예요? 상승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페드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자, 제가 항상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실업률의 상승이 어쩔 수 없이 동반된다라는 전제 조건은 무조건 깔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무리 이게 상관없다라고 페드에서 생각을 해도 그게 아닌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실업률의 상승이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게 이 생각이 전제 조건이 깔려져 있어요. 왜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론이기 때문에, 확립된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시장이 악화된다. 뭡니까? 실업률이 지금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고용지표도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노동지표는 사실은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늘고 있고요. 고용도 감소를 하고 있고 실업률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고착화되고 굉장히 오랜 시간 진행이 되고 이 수치가 빨리 올라버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경기 침체거든요. 자, 그래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노동시장의 고용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뭐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뭐예요? 반응을 할 수 있다, 대응을 할 수 있다. 페드는 문제없이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룸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번
잭슨 홀 미팅에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룸이라는 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방송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송을 사실 봤을 거 아닙니까? 잭슨 홀 미팅에 관해서. 이거는 제가 최초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룸이라는 게 공간이란 얘기잖아요. 공간. 뭐냐. 자, 금리 인상을 0.25에서 뭡니까? 5.5%까지. 죄송합니다. 다시. 금리를요. 0.25에서 1년 반 동안 5.5%까지 몇 배를 했다? 20배를 해버린 거예요. 금리 인상을. 이해되시죠? 20배를 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현재 실업률이 4.3%예요. 실업률은 지금 더 높아질 겁니다. 왜냐? 후행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리 인을 한다고 해도 실업률은 몇 달간 높아져요, 여러분. 왜? 후행적이니까. 항상. 이 정책을 딱 발표했다고 해서 결론이 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금리 인상을 2022년 2월 달부터 했다니까요. 2년 반이 흘렀죠. 2년 반이 흘렀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2.9%예요, 여러분. 페드의 목표는 뭐예요? 2.0%예요. 2.9%까지 내려오는데 2년 반이 걸렸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실업률이 또 낮아집니까? 바로? 다음 달에 낮아져요? 절대 아니에요. 실업률 높아집니다, 여러분. 높아져요. 향후에 수개월 동안 높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실업률이 뭐 예를 들어서 9월, 10월, 11월, 12월 해가지고 4.3, 4.5, 4.7, 5.0까지 높아진다라고 아마 가정을 해보자고요. 실업률은 높아질 겁니다. 그럼 실업률이 높아지면 경기 회복을 위해서, 리커버리를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금리 인하를 해야 되죠. 그렇죠?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근데 금리 인하를 하는데 자, 0.25%를 내렸는데 실업률은 오히려 더 높아져. 0.25%를 내렸는데 실업률은 더 높아져요. 자, 그러면 페드는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0.25에서 5.5%까지 20배를 올렸다니까요. 자, 0.25를 두 번 내려봤자 0.5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래도 기준금리가 5%입니다. 자, 그러면 극단적으로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승부를 보자 해서 100bp 내려버리는 겁니다. 100bp. 몇 프로예요? 1% 내려버려요. 그래도 뭐예요? 4.0%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리고 뭡니까? 실업률이 높아지든 낮아지든지 간에 상관없이 뭐예요? 4.0%까지 1%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를 한꺼번에 내려버리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증가 속도도 둔화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마진율이 줄어들어요. 자, 이게 왜 가능한 일이냐? 이때 2022년에 3월이죠? 페드가 사실은 굉장히 잘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0.25에서 5.5%까지 급격히 올렸어요. 급격히 올렸으니까 이 공간 5.5에서 또 내려야 되잖아요. 5.5에서 금리 인하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0.25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금리를 2.0까지밖에 안 올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간이 별로 없죠. 내릴 수 있는 그 룸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0.25에서 5.5%까지 급격히 굉장히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 공간이 내릴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0.25로 해가지고 시장에서 안 먹혀요? 그럼 뭐예요? 바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면 돼요. 0.75로 해도 됩니다. 이거 두 개 합쳐봤자 1.0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직도 5.5에서 1%만 빠진 거니까 그래도 4.5%입니다. 금리가요. 그럼 0.25에서 4.5예요. 그럼 뭐예요? 또 몇 번 더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룸이에요. 이게 뭡니까? 페드의 자신감이에요. 왜? 지금 실업률이 상승해서 고용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고 금리를 내릴 그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금리를 인하시킬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페드의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화자찬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2년 전부터 굉장히 강조드렸던 거. 금리를 급격하게 빨리 올려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인플레이션 굉장히 쉽게 잡힌다. 그리고 플러스 실업률의 큰 상승 없이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가 있다. 제가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급격하게 빨리 올려야 뭡니까? 내릴 때도 카드가 많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시적절하게 일단은 카드를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2024년 잭슨홀 미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룸입니다. 룸. 금리를 인하를 하는데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속도, 타이밍 뭡니까? 다 페드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폭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논조를 일단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뭡니까?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한다라고 해서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업률은 굉장히 급속도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2번, 3번 혹은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0.5% 혹은 0.75%로 그렇게 또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또 반응을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자, 이제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다는 그 기조는 일단은 저변에 깔고 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노동시장의 악화에도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금리 인상이 많이 되었다.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뭡니까? 그만큼 노동시장의 악화 가능성을 언급을 한 거다.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금리 인하는 아마 9월 달 정도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데이터에 따라서 일단 9월 달에 첫 번째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특히나 노동시장의 데이터입니다. 비농지표, 실업률 이 두 개가 탑2가 될 겁니다. 이제 특히나 실업률, 고용지표, 비농지표가 먼저 반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이 반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노동지표를 보면서 금리 인하를 0.25로 계속할지 0.5로 할지 아니면 거기에서 승부를 한번 걸어서 0.75 자이언트 스텝을 한번 갈지 그게 일단은 결정이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주식하시는 분들, 코인 하시는 분들 요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향후 반응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 해외 선물 주식하시는 분들, 코인 하시는 분들 가장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상식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요. 그러면 금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화폐 가치거든요. 금리는요, 화폐 가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뭡니까? 소비의 주체, 가계와 기업에서 돈을 못 쓰게 하는 겁니다. 돈을 못 쓰게 하니까 유동성 공급이 떨어지죠. 유동성 공급이 떨어지니까 주가는요, 어떻게 돼요? 하락을 하는 게 상식입니다. 요게 상식이에요, 여러분.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2021년 말에 미국은요, 긴축을 시작했고 그 긴축의 시발점이 되는 게 테이퍼링이라는 겁니다. 테이퍼링을 시작하면서 뭐예요? 미국 시장은 큰 하락을 겪었어요. 큰 하락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2월달, 2월달에 논의가 끝나고 테이퍼링 조기 종료가 되고 3월달에 뭡니까?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퍼링 시작 때부터를 긴축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네. 테이퍼링 플러스 금리 인상이 이거 하나의 세트거든요. 세트입니다. 시장의 돈을 빼앗는 세트예요. 그래서 2022년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시장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겪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해되시죠? 금리 인상을 하면 주가가 빠진다라는 명제.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됐습니다. 어차피 미국 시장은 일단 좀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안 좋은 건 다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국내 선물이거든요. 국내 선물은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스피 지수랑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코스피 중에 상위, 시가총액 상위 200개 기업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200개의 기업들을 뽑아서 만든 게 국내 선물이니까 그냥 여러분들 코스피 하시는 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은 국내 선물 보시면 끝납니다. 그냥. 선물 코스피 지수만 그렇게 보지 마세요. 어차피 이거 봐봤자 여러분들 솔직히 답 안 나옵니다. 국내 선물 지수 보시고요. 나스닥 지수, S&P 지수를 보셔야 돼요. 국내 선물 주식 한다고 해서 코스피 지수만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여기에서 헤어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못 뚫어요, 벽을. 자, 그래서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테이퍼링 제가 설명드린 테이퍼링 시행을 했고 금리 인상을 여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게 두 개가 세트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세트요? 긴축의 시작, 세트. 자, 여기서 그래서 2022년에 우리나라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났습니다. 보이시죠? 금리 인상을 하면 주가가 내려가는 게 상식이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금리 인하를 하면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해외 선물 시장, 미국의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가 가장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생방송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차후에 계속적으로 저도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오른다, 내린다라는 걸 제가 지금 여기서 판단해 드릴 수는 없는데 이걸 일단은 참고해 보시면 돼요. 2015년에서 18년 중국이 뭡니까? 중국 증시가 붕괴되면서부터 미국도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면 미국 주식시장 어떻게 돼야 돼요? 상식적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맞죠? 내려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속적인 상승으로 8차 금리 인상까지 지속적인 상승의 곡선을 그렸다. 왜 이런 지속적인 상승의 곡선을 그렸을까? 그리고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미국 시장은 과연 진짜로 오를 것인가? 혹은 뭡니까? 국내 시장은 과연 반응을 해서 미국 시장을 따라서 오를 것인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우리나라도 현재 금리 동결을 계속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공개 방송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시장을 우리는 주시를 할 것이고요. 한 가지 제가 답 아닌 답을 일단은 좀 드릴게요. 제 예상인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도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 절대 못합니다. 왜요? 금리의 갭이 어차피 미국하고 한국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서 한국은 여기에 있고 지금 미국은 여기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반대로 돼야 되는데 자, 내려오면 우리는 땡큐예요. 우리가 굳이 내릴 필요가 없어요. 왜? 얘네들이 내린다고 해서 우리가 내려버리면 뭡니까? 금리 갭이 유지가 돼요. 금리 갭은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미국이고 이게 한국이잖아요. 금리 갭은 원래 여기가 한국이어야 되고 여기가 미국이어야 돼요. 그래야 환차손 혹은 외부 유출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한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 향후에 어떻게 국내 시장이 갈지 미국 시장이 갈지에 관해서 정말 이제는 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성견 선생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이번에 미국 경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다, 연착륙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보여줬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향후 금리 인하폭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발표될 개인 소비 지출, 이 PCE 지표와 다음 주에 발표가 될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발표가 될 미국의 CPI 지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매크로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셨는데요.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내 수익으로 또 연결을 시킬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또 시행이 됐을 때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도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함께 성견 마스터님과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이만 우리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잭슨홀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는데요. 파월이 정책 조정 시기가 도래했다. 인플레 2% 달성 가능한 경로에 있다는 확신이 들어라는 발언을 통해서 파월의 자신감을 볼 수 있었던 이벤트였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연준 정책에 대해서 8월 말, 7월에 PC, 그리고 9월 첫 주에 나올 미국의 8월 노동지표, 9월 둘째 주에 나올 8월의 CPI 확인 후에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금리 인하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정책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후에도 한국은행은 이미 지금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당장 정책 변경은 어렵다고 보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